사실은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 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또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어제 내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 이런 법관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해보죠. 먼저 대장군님 가시기 전에 기동대장 말씀 좀 들을까요? 네, 먼저 체육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서영기 의원님이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일단 뭐 위헌도 아니고 위헌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위헌은 국민을 배반하는 거죠. 국민을 속이는 게 최고의 위헌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 법원행정처장이 우리 법사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직위원 재판부라든가 이런 문제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기각 판사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근데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판사 또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판사 이렇게 되면 재판이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며요. 법무부 장관 쪽에 추천한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안 하는 거네요. 헌법재판소에 추천한 판사는 안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를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조희대가 추천한 판사들은 양심을 꺼내놨다 집어넣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토끼 간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들이 와서 말을 이리 뒤바꾸고 저리 뒤바꿔요. 저는 요즘에 그 법학과에서는 논리학 교육을 안 하나 봐요. 말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달라요.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을 했다. 판사지만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양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간다라고 하는 걸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 그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거죠. 조희대가 내란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가 임명한 판사들은 정상적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내란전담 재판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위헌성이니 어쩌니 하고 얘기를 하니 국민을 속이고 있다. 위헌은 누가 하냐? 국민을 속이는 너희들이 위헌을 하고 있다. 먼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도둑이 제발 저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 말들을 하셔가지고 우선 위헌성이라고 하는데요. 위헌성. 그리고 또 위헌 소지라고 하는데요. 위헌이면 위헌이고 위헌이 아니면 위헌이 아니지. 위헌 소지는 뭐며 위헌성은 뭐냐는 거죠. 도대체 뭐가 위헌이죠? 위헌일 것이 없습니다. 위헌은 공정하지 않을 때 헌법에 보장된 건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윤석열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관회의에서 그 랜덤으로 배정하면서 객관성을 담보했는데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는 그걸 하지 않아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자기네가 이야기한 거에서 랜덤으로 배당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은 그들이 얘기한 랜덤으로 배당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번에 윤석열은 그들이 직위원에게 갖다 꽂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더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국감에서 우리가 알아낸 거거든요. 이 법관들이 이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 제가 아까 저기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이 법관회의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 헌법상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 어제 이런 얘기가 어제 그런 얘기를 거예요. 근데 했다. 사건 무작위 배당 훼손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윤석열을 사건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관련 사건이라면 갖다 꽂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작위 배당하지 않은 걸 그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요 이들이. 우리가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물어봤어요. 그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에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무작위 배당한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의원님 무작위 배당
아니지만 김용현 사건을 지기현에게 무작위 배당했고 네. 그리고 나서 관련 사건으로 갔다가 배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그럴싸하지요. 아하.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무작위 무작위 배당한 배당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법사위에서 네. 제보를 받아서 무작위 배당 아니라는 걸 알아서 아하. 당신에게 질문했는데 당신은 우리가 질문하기 전까지 이게 관련 사건으로 배당된 걸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무작위 배당이라고 알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무작위 배당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법원행정처 차장은 네. 소위 때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번에 이 질문하기 전에 법원행정처는 윤석열 사건이 컴퓨터로 배당한 무작위 배당인 줄 알고 있었느냐? 이번에 우리가 이걸 제기하기 전까지는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작위 배당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을 윤석열은 무작위 배당되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자기네 몇 명 판사들이 모여서 사건이다, 관련 이게. 사건이라고 갖다 꽂아준 거죠. 관련 사건이라고 누가 꽂아줄 권한을 그들에게 줬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헌했고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게 갖다 꽂아준 줄 우리가 모르고 내부의 제보를 받고 이번 국감 때나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아하. 김용현은 무작위 배당이라며 16개 재판부가 있는 곳 중에 6개를 빼고 10개에다가 컴퓨터로 돌렸다고 보고는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왜 6개는 뺐느냐? 그 6개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답변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윤석열은 무작위 배당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관련 사건이라고 배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물어보고 처장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관련 사건이라고 그런 식의 배당을 당신은 여지껏 법원행정처장 하면서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냐면 네. 예, 저도 옛날에 받아서 기억이 없지만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윤석열은 이들이 지고지선처럼 말하는 사건의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해치고 위헌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작위 배당하라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여러 개 있는 재판부 중에 무작위 배당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고 하니 예. 저희가 말하는 건 그러면 위헌성이라고 하는 그 위헌성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는 거죠. 네. 그들이 말하는 건 공정성인데 공정성은 이미 어겼다. 이미 어겼다. 예.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의원님, 최혁진 예. 의원님. 이거 보니까 이미 윤석열을 예. 사실상 예. 풀어줄 결심 계속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시작이었습니다. 직위원의 행태를 보고 하면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누가 수장이냐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절차와 관행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네. 본인들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죠? 그래서 현재 사법부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곳곳에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자의적인 판단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경되는 케이스들은 본인들이 해온 것이고 이걸 갖다 국회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정상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신들이 내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그렇습니다. 해석의 여지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필요하면 하고 필요치 않으면 안 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국민들이 국회가 이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위헌 소지를 들고 나오면서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글쎄요, 이 주기현 또 조이대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불신이 이렇게 높은데 그다음에 이 무작위 배당도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다는 걸 온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네. 관련성이라고 했다는데 그 관련성이라는 걸 누가 결정해 주죠? 그렇게 하고 그 자체가 이제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윤석열,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까지 전부 다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관련 사건이라면 자기네가 배당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기사를 다시 찾아봤더니 일반 사건은 더 이상 안 받아 그러더라고요. 이 윤석열 사건이 일반 사건인가요? 아니죠.
그들은 일반 사건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더 이상 받지도 않는다고 하고 예. 그러면서 그래서 한덕수 건은 들어올 줄 몰랐겠죠. 한덕수께 들어왔잖아요. 네. 한덕수께 특검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한덕수 건 더 이상 안 받는다 그래서 직연에게 안 가게 되고 이진관에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또 온 국민이 중계를 통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비교하게 저기 되죠. 지금 아, 보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한덕수 건은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만 직연에게 간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직연에게 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면 끝나겠다 풀어줄 결심을 했던 거지요. 노상원 이번에 재판 받는 거 보셨잖아요. 노상원 재판 받는데 제가 봐도 소름 끼치게 무섭더라고요. 예. 아이씨 못 알아듣겠네. 말하세요. 예, 답변 안 할래요. 표정과 그런 못된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직위원 판사가 그럽니다. 그래도 답변하세요. 아이 저 답변 안 할래요. 이런 거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본 거예요. 저 재판부 안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판사들까지 드러나면서 하는 말이 네. 이거 공정한 재판을 흔드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은 여러분이 흔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느냐 이걸 다시 예. 한번 묻게 되는 예,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이 얘기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사실은 12월 9일 오늘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 통과될 걸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당장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좀 격렬한 분위기도 좀 열띤 격렬하거나 그런 것보다는요. 열띤 분위기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땠습니까? 의총에서 어떤 얘기 언론은 좀 나왔습니까? 다르게 썼던데요. 소통하는 분위기라고 소통하는 분위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욱진 의원과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왜 법사위는 생각들이 거의 비슷하냐. 왜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밝혀냈거든요. 그리고 그 중계하는 걸 보면서 한덕수는 예. 헌재에서 그 파면을 기각시켰잖아요. 다 이상민도 파면을 기각시켰잖아요. 그렇죠. 최상 누굽니까? 다 기각시켰어요. 왜? 증거가 없다고. 그런데 이번에 CCTV에 증거가 다 나왔는데 그거를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네.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저희가 법사위에서 중개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잘하셨네요. 법원은 그렇습니다. 법원은 중개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공개가 원칙인데 중개하지 않고 꼭꼭 싸매서 풀어질 결심을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중개하고 나니까 네. 온 세상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사위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네. 위헌은 무엇일까요? 1. 헌법에 있는 위헌은 공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않게는 윤석열을 기본적으로 갖다 꽂아줬습니다라고 했더니 네. 이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서 그랬군요. 서영교 의원님의 그 이야기를 한 의원은 100분 쇼든 곳곳에 나가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야기하고 했지만 보도가 별로 안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법원이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했군요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영장 재판, 영장이 계속 기각되어서 그래요. 네. 왜 그랬을까? 벌써 2월에 영장 전담 재판부를 조의대 대법원에서 3명을 수원에서 데려다 갖다 꽂습니다. 그거는 누가 그렇게 수원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갖다 꽂을 수가 있습니까?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수원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지금 들은 것으로는 지금 무슨 실장 있죠? 조병군가 하는 예. 그 사법지원실장이 예. 있어요. 그 사람이 수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갖다 꽂은 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꽂아놓고 이 사람들이 계속 영장을 기각시키거든요. 그래서 벌써 거기서 공정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갖다 꽂은 거예요. 법원은 치밀하게 조의대에 의해서 이재명을 파기환송시켜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날려버렸고 네. 한덕수가 그 사이에 나와서 대선 후보를 하려고 국민의힘과 다 교감이 있었고 그들은 큰 판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패했고 그것이 실패하기 전에 벌써 2월에 영장재판부를 갖다 꽂은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 윤석열은 언제입니까? 네. 윤석열은 그 전에 갖다가 직연에게 꽂아준 겁니다. 직연에게 꽂아주고 다 해놓고 예. 5월에 이재명은 파견송. 파기환송 네. 시켜버린 거고 한덕수를
올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했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헌하니 위헌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더 살펴보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 보진 않았어요. 이 법안을 다 보진 않았는데 위헌 얘기하니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위헌 소지를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저쪽에 위헌 소지 이야기하는데 그걸 없애는 작업이 지금 중요한 거고요.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나 저는 위헌 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알려나가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네네. 특검이 생길 때 위헌이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특검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그때도 검찰이 위헌, 수사를 위헌, 하는데 예. 위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이 박근혜 국정농단 때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이 박근혜가 있는 정당에서는 특검을 추천하지 못합니다. 박근혜가 없는 정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했어요. 네. 전부 다 위헌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기억하시잖아요. 예, 박성재 장관이 나와서 우리가 이번 특검은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추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특검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특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을 국민의힘에서는 추천하지 않고 윤석열이 끼어있지 않은 정당에서 추천했습니다. 이거 위헌이라고 계속 떠들어댔어요. 예. 근데 위헌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특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것처럼 특검을 할 때 하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을 바꿔요? 그거 위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은요.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수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검 넣었잖아요. 그래서 하던 수사 전부 다 어디로 넘깁니까? 특검으로 넘겨요.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되네요. 예. 쉽게.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지기현과 같은 사람에게 윤석열을 꽂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리고 지기현처럼 구속 취소시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한덕수를 기각시키지 않았다면 네. 이것은 저희는 그대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갖다 꽂은지 모르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제 밝혀진 것 또 하나 뭡니까? 지기현이 술접대를 변호사로부터 받았잖아요. 사진 받았는데 법원에서 조사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170만 원. 접대라 3명이면 100만 원씩 안 되니까 청탁법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여자 접객은 없는 곳이에요. 여자 접객은 있다고 바로 고백하고 자백했어요. 예. 그런데 또 공수처에서 300만 원 이상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법원은 어찌해야 됩니까? 만약에 국회의원 중에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직을 그만둡니다. 그런데 법원은 절대 그만두지 않잖아요. 네.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두잖아요. 스스로 그만 못 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 그렇다면 이걸 법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건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에는 법원과 법관은 법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법률로 한다. 네, 국회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주셨는데 오늘 서영교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위헌 소지 이른바 위헌성 논란 그럼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네.